자, 이수진 기자가 먼저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17일에 경북 칠곡군의 다리 밑에서 20대 남성들이 같이 사는 친구 한 명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구미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틀 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폭행 당시에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고 하고요. 경찰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가해자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3명을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편의상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은 했습니다만 이 지금부터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계속 듣다 보시면 이건 친구가 아니라 진짜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때린 겁니까? 일단 가해자들 경찰 조사 과정에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홧김에 때렸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번 한 번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부검을 해보니까 일부 말기 암 환자처럼 제대로 먹지 못해 생기는 기아 상태였다. 이런 게 확인이 됐고요. 목을 조르면서 뭐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폭행에는 뭐 인터넷에서 구입한 뭐 철제 수갑, 경찰용 뭐 호신 용구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해자들은 평소 저 피해자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왔던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 피해자가 키가 183에 한창 때 몸무게가 90kg이었는데 이 사망 직후에 몸무게가 60일 무려 30kg이 빠졌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7개월 동안이나 감금을 했어요. 네, 2021년 8월부터 7개월 동안 이 피의자 3명하고 같이 살았던 걸로 보이는데 가족하고 피해자는 연락을 끊고요. 같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7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뭐 잘 먹지도 못하고 특히 둔기 같은 걸로 맞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 둔기에 의해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장파열까지 있었던 걸로 좀 보입니다. 자, 이 피해자의 아버지 말에 따르면 이자들이 애초에 정말 터무니없는 금전 요구를 했었다는 그런 뭐 팩트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농구 지면 800만 원입니다. 자, 뭐 저런 식으로 해서 이 피해자에게서 이자들이 계속해서 착취를 했다는 건가요? 네, 내기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아버지 말에 따르면 농구에서 져서 800만 원을 줘야 하고 친구에게 60만 원을 줘야 하니까 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유가족은 이 돈으로 가해자들이 차를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이게 지난해 여름 가을 네네. 이때 있었던 서울 마포 그 오피스텔 예. 사건하고 너무 유사해요. 유사하죠. 예. 그때 제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때도 친구라고 불리우는 남성 둘이 정말 다른 이 피해자 한 사람을 마포 오피스텔에 감금을 해놓고 계속해서 폭행을 하고 뭐 휴대폰을 개통해서 그걸로 뭐 대출을 받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실조로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망한 분의 몸무게가 34kg인가 예, 그랬습니다. 기억납니다. 아니 이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친구라고 들려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이 남자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한 대로 183cm의 키에 예. 90kg라면 체격이 상당한 거예요. 예. 1대1로 싸워서는 아마 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가 좀 소심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할 수도 있는데 3명이서 압박을 가한 건 아까 변호사님 말한 대로 수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또 경찰 호신 장구라는 거는 이제 삼단봉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로 조금씩 압박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걸 남자 가스라이터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휴대폰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농구하는데 지는데 800만 원을 내놔라? 이거는 채무가 아니고 공갈이죠. 협박 공갈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해자하고 피해자만 있는 거고 친구 아닙니다. 또 살인자하고 피해자예요. 이렇게 그 친구를 즉 사망하신 분을 압박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냈다고 한다면 저건 제가 보기에는 중간금치사가 아니고 살인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휴대폰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아마 저 피해자가 아주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부모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망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하지만요. 저 가해자들은 정말 강력하게 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있었고 심지어 그자들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잠깐 나와서 자기 집에 공중전화로 어떨 때는 전화도 해서 자신 가족들과 또 통화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때 SOS를 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던 상태였다. 정신적인 어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백 변호사님 그 서울 마포 오피스텔 사건 네. 1심에서 그 가해자들이 징역 30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안도 거의 비슷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왜 제명이 상해치사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일단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 영장 발부하기 전에 완벽하게 조사를 끝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나와 있는 현상을 기초로 해서 상해치사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고 경찰이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죄명을 변경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 범죄도 있는 게 아까 또 감금했던 것들도 있고 예. 또 돈을 뺏어냈던 공갈죄 같은 것들도 있고 추가 죄명이 더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7개월간 뭐 장파열에 골절에 또 몸무게가 30kg 정도 빠질 정도로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찰에서 검찰 단계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죄명은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